테슬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오던데요. 그 배터리 내재화를 다시 또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소재주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거는 뭐 그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테슬라는 자체 지금 셀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게 뭐 대규모 양산을 해서 자기들이 배터리 업체로 뭐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4680을 지금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 라인에서 이제 필요한 소재들 그리고 또 지금 그 ESS 관련된 공장을 이제 대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도 또 셀 라인을 지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R&D 성격의 그런 이제 라인이라서 그게 어떤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우리 소재업체들 실제로 많이 만나고 다녀요. 네. 실제로 계약도 했었고요. 아, 그래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업체들은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철저하게 이게 비밀 유지가 안 되면 그 계약이 캔슬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런 자기들이 개발한 이런 배터리들의 좀 향상된 소재라든지 이런 셀 라인들이 확정이 되면 이걸 이제 다른 배터리 업체들한테 이제 레시피를 나눠줘서 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 계약이 된 소재 업체들하고는 당연히 그게 연장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라인을 돌린다기보다는 예. R&D 성격의 그 그렇습니다. 적당한 규모.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정도로 만들어 줘 하고 이제 외주를 이제 주는 거죠. 뭐 그게 이제 CATL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뭐 LG 뭐 이런 업체들하고 삼성하고는 지금 뭐 LFP 쪽, ESS 쪽 그 얘기를 지금 거의 마친 상태인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소재 업체들 관련해서 특히 그 중국 규제 이것 때문에 ESS 관련해서 뭐 ESS 분야도 그렇고 소재 쪽도 그렇고 상당히 좀 수혜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이 있던데요. 이미 지금 그 시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아마 제가 저번에도 여기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K 배터리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중국이 공급 과잉을 이제는 공급 컨트롤로 전략을 바꿨어요.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밑단에 들어가는 소재들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후성이죠. 후성의 주가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중국이 LiPF6를 만들거든요. 후성이 그 전해액 첨가제인데 요게 이제 중국이 워낙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국내하고 가격 격차가 많게는 2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성이 가지고 있던 고객들이 다 중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LiPF6를 만드는 업체들이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해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최근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격 담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앞으로 가격을 싼 가격에 안 팔겠다 이렇게 아예 공동 발표문을 냈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LiPF6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성 같은 케이스는 집 나갔던 고객이 다시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강세하고 뭐 중국의 LiPF6 관련주들은 한 2-3달 만에 뭐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생길 거예요. 중국이 왜냐하면 전체적인 정책을 바꾼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가겠다 이런 정책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힘들었지만 아직 살아남아 있는 업체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혜택을 보는 것들이 좀 이제 있을 그런 이제 시점입니다. 일단 그 덤핑 물량 그 가격이 너무 낮은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현상으로 봐야 되니까. 뭐 그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그게 완전히 뭐 잡힌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무한정 뭐 가격을 낮춰서 자기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겠다 이런 전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이제 안 통한다는 거를 자기들도 이제 안 거죠. 오히려 우리가 발등을 찍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무역 장벽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을 바꾼 거고 내부적으로는 중국 내부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뭐 전혀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디플레이션이 이제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이 낮아지는 이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돌려 보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 ESS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그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지 중국을
규제하기 때문에 반사 수혜만 얻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술력은 사실은 뭐 그 우리 업체들이 제일 앞서 있었죠. 아, 원래. 네. 원래 이 글로벌 ESS 시장을 지배하던 것은 한국 업체들이었습니다. 특히 STI가 워낙 강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특히 설치를 많이 했는데 불이 나면서 이제 국내 시장을 육성을 거의 안 했고, 우리 업체들은 그 사이 이제 전부 전기차 시장이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뭐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ESS용 배터리 시장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별로 없는 시장이었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불이 났다는 그런 이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LFP로 밀어붙이면서 글로벌 ESS 시장을 장악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중국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그런 장벽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고, 뭐 기술력이야 당연히 이제 우리 업체들이 중국 업체도 앞서 있으면 앞서 있지 뒤처져 있지는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유럽을 주목을 하고 있죠. 만약에 유럽에도 미국과 같은 어떤 이런 장벽들이 좀 의미 있게 들어선다면 유럽의 ESS 시장도 한국이 굉장히 탈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업체들이 지금은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LG 같은 케이스를 보면 중국에서 LFP 소재를 가지고 와서 양극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라인을 전환을 해서 ESS 쪽으로 가는 쪽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네. 있거든요. 아마 SDI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유럽 시장에서도 우리 업체들의 침투가 진행이 된다면 이건 스토리가 훨씬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ESS는 지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2차 전지 쪽이 배터리 포함해서 소재주 이런 쪽들이 사실 EV보다는 이제는 이 ESS 때문에 시장이 더 훨씬 커지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성장 동력을 새로 찾은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그냥 죽어가는데 그냥 하나의 그냥 구명줄로 그냥 근근히 버틸 수 있는 먹거리가 생겼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은 전기차의 부진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대상이 됐다. 이제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유럽 시장은 아직은 이제 우리가 아주 큰 족적은 없는 상태예요. 중국에서부터 계속 수입을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이제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업체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 소재 업체들은 조금 부진할 수는 있어요. 네. 이 부분에서 부진하다기보다는 약간 스토리가 좀 배제가 돼 있겠죠. 셀 왜냐하면 업체들이. 이제 LFP를 가지고 와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와서 ESS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배제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진행을 해서 한국 업체들이 유럽의 시장을 점유율을 넓히다 보면 우리 소재나 부품 업체들한테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스토리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 중국 배터리 쪽에 이 관세 이것을 좀 그러니까 뭐 어떤 규제를 만들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확률은 높아진다고 봐요. 특히 이제 그 전기차, 자동차 부분을 봤을 때는 중국의 전기차 약진이 너무 이제 강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큰 제조업이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EU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EU 영내에다가 생산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근데 그거를 껍데기만 공장을 짓지 마라 하는 방식으로 지금 규제를 도입하는 거를 논의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장에 사용하는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이상 영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그리고 일부는 기술 이전도 하게끔 하는 뭐 이런 지금 것들을 하고 있는 거로 봤을 때는 EU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미국식의 그런 이제 장벽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좀 강도는 약하겠죠. 근데 점점 중국 내에서 유럽이 밀려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마 한 몇 년만 지나면 중국 내에서 유럽의 자동차는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네. 그러면 EU 입장에서도 중국을 우대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제 영내에 있는 K 배터리들이 유럽화되면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2차 전지주 워낙 가지고 있으신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완전 확실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뭐 주가가 오른 거로 봤을 때는 이미 추세는 이제 그 반전이 됐습니다. 반전이 됐는데 실적이 아주 이거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네 이런 국면은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아니고 이제 우리 K 배터리가 살아나갈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ESS도 마찬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중저가 배터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LMR이라든지 LFP도 이미 뭐 ESS 쪽으로 진입을 했고 또 미드니켈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살아나갈 이제 전략을 갖다 찾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중국 때문에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안정이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또 우리도 공급 과잉 이제 뭐 이거 좀 됐어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안도가 됐고 다만 이제 업체들이 실적이 좀 의미 있게 확 턴어라운드 하는 건 2027년부터예요. 아, 7년부터.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LFP 스토리도 사실은 뭐 LG는 이미 시작했지만 삼성 같은 SDI 같은 경우는 내년 4분기부터 공장이 가동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2027년 되면 또 유럽에 우리 그 업체들이 맺어놓은 그 전기차 신규 모델들이 2027년에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 그리고 뭐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트럼프 때문에 없어진 보조금 때문에 내년까지는 미국 전기차 시장은 아마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뭐 역성장하나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2027년도에는 또 모델 수 증가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도 어쨌든 한 1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는 2027년이다. 2026년도 같은 케이스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어떻게 앞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냐. 제가 아까 말한 뭐 유럽의 ESS 스토리라든지 또는 유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규제라든지 네. 그리고 전고체라든지 로봇에 대한 어떤 그 배터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스토리가 나오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에 계속 주목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배터리 쪽에서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를 그림을 그리는 좀 더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예전에 아주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뭐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는 것이고요. 물렸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쨌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거 그런 어떤 정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나중에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배터리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냐 이런 거죠. 인내가 필요한 구간. 왜냐면 어차피 변할 거잖아요. 어차피 변할 건데 물론 뭐 제가 뭐 예전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처럼 그 수십만 원대에 물렸던 것까지 한다. 뭐 이건 제가 개런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산업은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긴 뭐 요새 로봇도 튀어나오고 그럼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UAM,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또는 뭐 이런 교통수단들 이런 쪽도 아주 고밀도 배터리 쪽으로 그쪽은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살아남은 업체들은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K 배터리는 뭐 그 범주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ESS 관련해서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디로 봐야 됩니까? ESS는 아무래도 SDI가 조금 탁월합니다. 아, 삼성 SDI가. SDI가 워낙 ESS에 특화됐던 회사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특화됐다고 보시나요? ESS가 보시면은 요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잖아요. 네.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또 이제 각종 안전장치들이 이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 되는데 약간 각형 배터리입니다. 전부 다 각형 배터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각형 배터리에 특화돼서 오래 한 업체가 SDI죠. 네. 그래서 이제 ESS 쪽에서도 이제 강자고요. ESS 쪽에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SDI가 굉장히 R&D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동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좀 되면서 아마 미국 시장에서는 뭐 LG는 뭐 당연히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SDI의 약진이 상당히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각형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